아들아, 나 좀 억울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한번 알아봐줘. 왜냐면 아파트 청소하는 박할아버지 있잖아. 그 사람이 갑자기 한 달에 50만 원을 더 받게 됐다는 거야. 기초연금만 받는 줄 알았는데 통신비며 의료비며 뭐며 해서 7가지나 더 받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못 받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했단다. 어제 아버지와 나눈 전화 통화입니다. 평소 과묵하신 아버지가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10년째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어르신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지금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초연금만이 아니었습니다. 통신비 지원, 의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까지 무려 7가지 혜택을 3년 동안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박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해 보니 작년 한 해 동안 신청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복지 혜택이 무려 11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몰라서 놓친 혜택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는 분명 좋은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잡한 온라인 신청, 어려운 서류, 각기 다른 신청 기관들, 정보를 찾는 것부터가 벽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는 마지막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작년 추석 직전에 만난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74세에 혼자 살고 계시면서 월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겨우겨우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니 걱정이 태산이셨어요. 자식들이 올 텐데 차례상도 제대로 못 차리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못 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니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기초연금 말고도 무려 5가지나 더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통신비 지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달 휴대폰 요금 3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 기초연금 받는 분은 월 1만 1천 원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3년 동안 40만 원 가까이 더 내신 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였습니다. 할머니는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스러워서 내복 여러 벌 입고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간 3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3년째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100만 원 가까이 놓치신 거죠. 세 번째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였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어지러우실 때가 있어서 혼자 있을 때 쓰러지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셨어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되고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셨던 거예요. 네 번째는 임플란트 지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가 아파서 제대로 못 드시는 음식이 많았는데 임플란트는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65세 이상은 평생 2개까지 70%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셨던 거죠. 다섯 번째는 문화누리 카드였습니다. 할머니는 심심하실 때가 많다고 하셨는데 연간 13만 원으로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이 모든 걸 다 신청해 드렸더니 할머니가 받게 된 혜택이 1년에 무려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매달로 치면 17만 원 정도 더 받게 된 거예요. 기초연금 30만 원과 합치면 월 47만 원. 그제서야 할머니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셨죠. 추석에는 할머니께서 제게 고맙다고 전화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작년에는 추석 준비가 걱정이었는데 올해는 마음이 한결 편하다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이병철 할아버지는 79세에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경비비로 월 80만 원 받으시는데 생활비 내고 나면 늘 빠듯하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모르고 있던 혜택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가셨는데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르신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백내장 수술비, 치과 임플란트비, 한방 진료비까지 상당 부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혼자서 다 부담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 할아버지는 매일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데 교통비로 월 10만 원 가까이 나가셨어요. 그런데 65세 이상은 지하철 버스가 무료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3년 동안 300만 원 넘게 더 내신 셈이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이런 혜택들을 다 알려드리고 신청해드렸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이 있는 줄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줬냐고 하시면서요. 부산에 사시는 최영숙 할머니는 더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할머니는 작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자녀분이 취업하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지원이 끊어진 거죠.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까지 모든 걸 자비로 해결해야 하니 더 힘들어지셨던 겁니다. 그런데 수급자에서 탈락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의료급여 2종,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등등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무도 안 알려줘서 할머니는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혜택들을 다 신청해드리니까 할머니가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셨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수급자일 때보다 지금이 더 살기 좋아졌다고요. 전남 여수에 사시는 박만수 할아버지는 또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는데 올해 태풍 피해로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농업재해 지원금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농작물 피해 복구비, 영농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신청 기한이 지나가기 직전에 겨우 알게 되셨죠. 할아버지가 받게 된 지원금이 총 150만 원이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40년 넘게 농사 지으면서 이런 지원이 있는 줄 처음 알았다고요. 진작 알았으면 어려운 해마다 도움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못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다니요.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정보가 정말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젊은 사람들도 찾기 어려운데 어르신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주민센터에 가도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안 가르쳐 주고 심지어 직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복지관에서도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지 이런 세세한 혜택까지는 챙겨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업상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사로서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직접 찾아서 알려드리고 신청까지 도와드리는 일 말이에요. 지금까지 도와드린 어르신이 200분이 넘는데 평균적으로 한 분당 월 2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되셨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저희 복지관에 상담 오시는 어르신 10분 중 8분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계세요. 심지어 5년,
10년씩 놓치신 분들도 있어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정명자 할머니는 더 심각한 케이스였습니다. 할머니는 78세의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시면서 매달 병원비로 15만 원씩 나가셨어요. 연금은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였고 생활비 빼고 나면 의료비 때문에 늘 빠듯하셨죠. 그런데 할머니가 놓치고 있던 혜택을 찾아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먼저 의료급여 2종 대상자였는데 신청을 안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거 신청하면 병원비가 월 1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5년 동안 600만 원을 더 내신 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등록을 안 하고 계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시각장애 진단을 받으시면 장애인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월 30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고 계셨던 거죠. 세 번째는 주거급여였어요. 할머니는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사시는데 주거급여 신청하면 월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것도 3년째 놓치고 계셨으니 900만 원을 손해본 셈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노인 돌봄 서비스였어요.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서 집안일 하기가 힘드셨는데 주 2회 도우미분이 와서 청소, 빨래, 식사 준비까지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 줄 모르고 계셨어요. 이 모든 걸 다 신청해드렸더니 할머니가 받게 된 혜택이 월 85만 원이었어요. 기존 기초연금 30만 원과 합치면 월 115만 원. 할머니가 그날 제 손을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 걸 왜 진작 안 가르쳐 줬냐고, 몇 년을 고생했냐고 하시면서요. 인천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또 다른 억울한 사연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83세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가족들이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요양원비가 월 150만 원이 넘어서 부담이 너무 크셨죠.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 상황을 살펴보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요양원비가 월 150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줄어들거든요. 1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건데 아무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안 가르쳐 줬던 거예요. 할아버지 가족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요. 아버지를 좋은 곳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고, 경제적 부담도 확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제가 1년만 늦게 알려드렸어도 1,400만 원을 더 내셔야 했을 거예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이순옥 할머니는 정말 기가 막힌 경우였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서 자녀 셋을 키우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나니 연락도 뜸해지고 할머니는 정말 외롭게 지내고 계셨죠. 할머니가 가장 힘들어하신 건 식사였어요. 혼자 해 먹기도 귀찮고 입맛도 없어서 하루에 라면 하나로 때우는 날이 많으셨대요. 영양실조로 몸무게가 10kg나 빠지셨더라고요. 그런데 무료 경로 식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할머니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영양사가 짠 균형 잡힌 식단으로 하루 한 끼는 제대로 드실 수 있는 거죠. 또 반찬 배달 서비스도 있었어요. 주 2회 영양 반찬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인데 할머니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독거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도 신청해드렸어요. 매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해주고 응답이 없으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주는 서비스거든요. 할머니가 이 서비스를 받고 나서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매일 누군가가 안부를 물어봐 주니까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산에 사시는 박영길 할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우신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지금도 절뚝거리며 걸으세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수입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30년 전 다친 거라도 산재 인정을 받으면 지금부터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월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할아버지는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셨어요. 산재 신청 도와드리고 인정받는 데까지 6개월 정도 걸렸는데 할아버지가 첫 연금을 받으시던 날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30년 만에 당당하게 받는 돈이라고 이제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요. 제주도에 사시는 강순례 할머니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었는데 농업인 연금을 놓치고 계셨어요. 30년 넘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제대로 못 받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농업인 연금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농업에 종사한 기간을 인정해서 추가로 연금을 주는 제도인데 할머니는 월 1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10년 넘게 놓치셨으니 1,800만 원을 손해본 셈이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덕수 할아버지는 혈관 질환으로 자주 병원에 다니셨는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이신 줄 모르고 계셨어요.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으면 치료비를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는 5년 동안 의료비로 500만 원을 쓰셨는데 이 제도를 알았다면 50만 원만 내면 됐을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정작 필요한 분들은 모르고 계실까요? 정부에서는 분명히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한테는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정보 전달 방식이에요. 대부분 온라인 위주로 홍보를 하는데 어르신들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잖아요. 주민센터에 공지를 붙여놓기는 하는데 글씨도 작고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안내를 하기도 하지만 담당자도 모든 제도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각 혜택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다 보니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대부분 입소문으로만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누군가가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박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 더 안타까운 건 신청 절차도 복잡하다는 점이에요.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큰 부담이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직접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상담할 때도 그냥 문의하신 것만 답변해 드리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찾아서 알려드려요. 사실 이런 일이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전국에 이런 어르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28만 7천 원으로 작년보다 9% 올랐다고 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4%나 오른 것입니다. 도라지, 고사리, 곶감, 대추, 밤, 배 같은 차례 필수 품목들이 모두 20% 이상 올랐습니다. 중국산 도라지는 52%나 뛰었고 약과와 유가도 17%에서 21% 올랐습니다. 차례상 한번 차리는데 30만 원 가까이 든다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자식들, 손주들, 용돈까지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조사에 따르면 부모님께 드리는 추석 용돈이 평균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손주들 용돈까지 합치면 한 명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거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혜택들을 모두 챙기시면
이런 부담도 많이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만 제대로 받아도 월 33만 원이고 여기에 통신비 지원, 의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까지 합치면 월 50만 원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혜택들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받겠어 하는 생각은 정말 버리세요. 여러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시면서 세금도 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혜택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정부에서도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우는 최대 반값 할인하는 소프라이즈 행사를 하고 있고, 수산물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와 배 같은 성수품도 15%에서 40%까지 할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대형마트보다 21%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추석은 원래 그렇게 복잡하고 비싼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추석은 한글로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이는 한 해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가을 추수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여 조상께 감사드리고 서로 안부를 나누는 따뜻한 날이었죠. 예전에는 집집마다 사는 형편이 달랐지만 그래도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차례를 지냈습니다. 음식 가짓수보다는 마음이 중요했고 화려한 상차림보다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성균관에서도 차례는 조상을 사모하는 후손들의 정성이 담긴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차리는 일보다 조상을 추모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모든 격식을 다 갖출 필요는 없고 한 접시에 여러 음식을 함께 올려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 추석에는 경제적 부담은 조금 덜고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은 더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혜택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놓치는 것 없이 모두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혼자서 이런 혜택들을 신청하기 어려우시다면 자녀분들에게 부탁해 보세요. 젊은 세대는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니까 금방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한번 방문으로 여러 혜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어떤 혜택을 받으셨는지,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일일이 읽어보고 바로 답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모든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